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짧게 볼게요. 별로 코멘트 드릴 게 좀 없어서 코스피 0.71% 상승 마감했고요. 기관에서 수급이 잘 들어왔고 뻔한 얘기죠. 2100포인트에서 맞고 어찌 되느니 저찌 되느니 봐야 할 건데 너무 뻔한 얘기라서 넘어갈게요. 주식 한 달만 공부해도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코스닥은 65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잘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까지는 어떤 바이오 관련주들과 5G 관련주들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쭉 올려줬죠. 이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테마 장세도 좀 펼쳐졌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테마부터 시작해서 대북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승이 돈이 들어왔다 나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었고, 정치 관련주들도 뜨면서 상당히 테마 장세이기도 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주 매매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좀 먹을 게 좀 있었던 장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딱 이렇게 양분하기 힘들지만 뭔가 단순히 지수의 상승 하락을 떠나서 장세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급등주가 좀 더 시장에 돈이 몰리는 그런 장세가 있고, 뭔가 지금 어떤 그 수급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닌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들, 가치 투자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돈이 좀 몰리는 장세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쪽으로 돈이 좀 더 몰리는 장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이유는 이제 테마가 없죠. 급등하는 종목들이 보면 거의 다 약간 개별주나 뭔가 이렇게 덩어리로 테마군을 딱 이뤄서 가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리고 엊그저께랑도 플라잉카 정부에서 2025년까지 플라잉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쏠리는 거 보면 오늘 상한가 베셀도 189억 밖에 안 되고요. 물론 셈코는 한 1300억 정도 실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 바이오 3대장이 주도할 때 있죠. 한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해가지고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요렇게 이제 바이오 3대장 요렇게 얘네들이 이제 주도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우리 급등주 하는 입장에서는 먹을 게 굉장히 많죠. 이러면서 얘네 셋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밑에 있는 다른 제약바이오 군들도 바닥권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잠깐 이제 HLB도 너무 좀 고점에 있고, 뭔가 시장의 이슈를 이렇게 봤던 뜨거운 어떤 그 느낌이 좀 이제는 좀 사라졌죠. 헬릭스 리미스도 좀 많이 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바이오주들도 조금씩 지금 수급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딩반도 오늘 매도한 종목이 없었고, 어제 제가 오늘 봐야 할 관심 종목으로는 필룩스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었죠. 그리고 필룩스가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2,400억 가까이 터졌는데, 제가 이제 당일에 어떤 굉장히 거래가 쏠리는 시장을 이끄는 중심주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한 번씩 헷갈리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중심주는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정말 대부분이 쳐다보고 매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이 이 시장의 중심주가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그냥 거래대금만 터진다고 해서, 많이 터진다고 해서 당일 중심주 주도주라고 하긴 좀 그렇죠. 매매하고 싶은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봉의 위치, 재료,
뭐 캔들의 형성, 분봉의 흐름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그 어떤 딱히 어떤 확 오늘의 중심주는 이 종목이다라고 하기가 좀 힘든 굉장히 수급 돈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헬릭 스미스는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서의 터지는 거래 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3천억이 터졌지만은 관심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HLB랑 HLB 생명과학도 합병 건이 승인되면서 다시 한번 어제 시간에도 상가고 이제 뭐 오늘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2만 원 하던 주식이 거의 뭐 6배 가량 올랐기 때문에 전고점도 이만큼 남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여기를 돌파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여기 6배, 7배 오른 주식이 여기를 더 뚫고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가성비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일단 지금 HLB가 충분히 눌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HLB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이제 공간이 좀 안 남아 있으니까 HLB 생명과학이 상승률이 더 이렇게 높게 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일단 HLB 생명과학은 요만큼의 공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한다면 당분간은 좀 이쪽으로 좀 봐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둘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얘도 5천원에서 3배 넘게 올랐고 HLB도 13만원까지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니까 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단타 치는 입장에서는 고가권이든 뭐 이 구간이건 이 구간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고수들은 이런 구간에서도 뭐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지만 이제 주식을 아직 배워가시는 과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자칫 대응이 안 되면 조금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좀 보고만 있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아주 여러 뭐 바이오 솔루션도 갑자기 얘가 코스닥 150에 편입된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죠. 근데 뭐 이런 재료가 상한가를 마감할 만한 그런 재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봐서 일단 장중에 지켜만 봤고요. 삼성제약도 갑자기 뜬금포로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오늘 좀 돈이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바이오 3대장인 HLB, 신라젠, 헬릭 스미스 여기다가 에스모가 거래가 몇천억, 8천억 가까이 터졌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몇몇 종목의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아주 이렇게 확 쏠릴 때 이런 종목에서 그날 신나게 단타 치면 정말 먹을 구간을 좀 많이 주는데 오늘처럼 시장의 돈이 굉장히 여러 종목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실 때 특히나 더 종목 선정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종목.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오늘은 필룩스 말고는 매매할 종목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장중에 좀 눌림을 주면 필룩스를 주도주 눌림 매매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안 줬어요. 제가 오늘 걸어놨던 가격대가 한 요정도 구간 되거든요. 요정도 구간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장막판에 또 말라 올리는 모습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뭐 관심 종목으로 베셀이라는 종목을 넣어놨고 이제 플라잉카 테마가 아주 이렇게 덩어리 좋게 아주 매력적으로 형성이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상한가는 갔으니까 지켜는 봐야겠죠. 오히려 저는 샘코가 대장을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뭐 보시다시피 끼가 엄청난 종목이잖아요. 샘코가 대장을 해주면 좋겠는데 베셀이 일단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샘코는 좀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내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룩스는 뭐 제가 알기로 오늘 더 오르면은 뭐 경고 뜨는 걸로 제가 뭐 알고 있는데 잘못 알 수도 있고요. 지금 시간에서 좀 많이 내리네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아까 뭐 그런 정도 가격, 뭐 한 6,000원 가격, 이렇게 오일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요런 가격대를 한번 노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m코가 배세를 제치고 대장으로 가주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상한가를 아예 그냥 한 번 더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매매 한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솔루션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고요. 대성 헬텍도 얘가 자율주행차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제가 올려만 놓고 조금 뭐 찝찝하니 좀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렸었죠. 보시면은 이런 이제 이력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아무튼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을 매매할 때 항상 이 종목이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끼를 확인하는 습관도 들이셔야 되고, 이게 종목마다 나름대로의 이 성격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란 게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왜 비슷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주포가 같을 수도 있고요. 주포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조건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움직임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뭐 수십 년을 잡주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멋있는 시장 대장주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한번 잡주의 모습을 띄는 종목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 얘도 보면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 뭐 이런 구간에서 물론 먹을 구간은 좋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먹을 구간은 또 안 좋고, 이때도 기준봉 띄고 쑥 죽어버렸고, 이때도 뭐 윗꼬리 몇 프로 갔죠? 고가가 18%잖아요. 윗꼬리 쭉 달고 죽어버리고, 이때도 상한가 뽑고 윗꼬리 달고 쭉 죽어버리고, 이때도 그랬죠. 그래서 조금 요런 이력들을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다. 좀 이렇게 움직임이 매너가 좋은 애들이 계속해서 쭉 매너가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성일택은 그런 거 좀 참고해서 그랬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얘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은 상한가를 뽑아줬으면 최소한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양봉도 좀 뽑았다가 뭐 좀 음봉 다시 뽑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양봉 하나 뽑아주고, 그러니까 기준봉을 뽑아놓고 갭 띄우고 이렇게 죽는 애들이 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애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구간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꼴랑 여기 하나, 혹은 뭐 상따했던 사람들 갭 먹는 거, 아니면 시가 매매에서 요거 꼴랑 요거 하나 먹고, 뭐 반등 때 요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최소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애들, 뭐 이렇게 간다거나,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간다거나,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애들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찾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런 애들을 매매를 하지 못할 건 없어요. 또 고가권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낙폭과대로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매매하고 나왔던 게 A프로젠을 똑같이 이런 매매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대성일텍이랑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대성일텍은 조금 조건이 좀 덜 부합하긴 해요. 거래 대금이 너무 낮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날 A프로젠처럼 지금 거의 뭐 캔들의 형성 자체는 비슷한 구간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얘가 요렇게 보면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좀 무서운 구간이죠. 좀 매매하기가 겁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날 요렇게 좀 사가지고 빠져 이렇게 이제 반등을 먹고 나왔던 것처럼 요렇게 여기서 사서 이제 반등 먹고 나왔는데 발매도 했죠. 아무튼 요런 매매도 해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SM 뭐 라이프 디자인이나 대성 엘테 또 음봉 만든 게 아무튼 요런 종목들이요. 그렇 이제 코롱 생명과학도 조금 비슷한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급등 후에 기준봉 만들고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 음봉으로 꼬라박는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대한 리바운딩 매매를 노려야 돼요. 근데 요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매매죠.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매매를 할지 말지는 당일의 느낌을 봐야 되는 거라서 뭐 지금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NR 바이오 펩이 오늘 좀 아까웠습니다. 제가 두 개가 좀 아까웠는데 뭐 다른 거는 보고 있는 게 없었고 TNR 바이오 펩이랑 알리코 제약 두 개가 좀 아깝습니다. TNR 바이오 펩도 제가 1850원을 매수가를 드렸는데 1900원 찍고 뭐 많이 올랐죠. 한 5, 6% 저점 대비하면은 올랐고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코 제약이 요게 뭐 그냥 그어놓은 게 아니고 제가 이 안에 들어오면 제가 그러니까 어떤 지표도 안 써요. 제가 이평선 말고 뭔 지표 같은 거 제가 거의 안 쓰는데 딱 하나 쓰거든요. 이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이라는 거를 딱 하나 써요. 근데 요 안에 들어오면 차분히 그냥 분할 매수 해야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요 안에 들어오면. 근데 오늘 갑자기 가버려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약간 뭐 이런 거였겠죠. 이 안에 들어왔다가 주가가 이 안에 들어왔다가 거래량 감소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 도지를 만들어주는 모습. 그러면서 추세를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요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21% 반등 쳐버리네요. 얘도 조금 더 우상향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TNR 바이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리딩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개인 매매라고 치면 굳이 1850원을 안 줬다고 해서 안 사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리딩에서는 좀 그렇게 좀 딱딱하게 매매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매할 때 좀 뭐 답답함이 있죠, 사실은. 예. 그렇게 됐고 뭐 에스모 좀 상담이나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지금 거래량은 감소할 대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은 감소할 대로 감소를 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아니라 양봉 하나가 좀 출현을 해야, 그러니까 거래량은 더 감소했는데 양봉 돛지 하나 정도 딱 출현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뻔한 상담이지만 여기 여기 박스권 구간이잖아요. 일단은 2100 뭐 20원 구간 오늘 뭐 깨면 좀 대응을 하시면서 위쪽으로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헬릭스미스 정말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얘도 어찌됐건 이제 매매 이미 이제 뭐 장기 투자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의미는 없을 건데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얘가 15일 날이니까 어제죠. 어제 여수에서 뭐 이제 탑라인 발표, 뭐 임상 3상 뭐 데이터에 대한 탑라인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뭐 많이 오른 건 없지만 아무튼 그 기대감으로 이 주가가 좀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뭐 다시 좀 살펴보면 뭐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점도 아니고
원래 다 이미 좀 뭔가 알고 있던 내용들, 기사로 이미 다 나와 있던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발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3시 발표였잖아요. 그러면은 3시 이전에 그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북미 실무협상 날짜가 잡혔을 때도 그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뉴스가 재료가 소멸이 될 수 있는 그 날짜를 앞두고 자꾸 어떤 홀짝의 뭐 성공과 실패에 자꾸 베팅을 하는 그런 매매 좀 하지 마시라. 성공하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다. 뭐 다 이게 욕심이거든요. 한 방에 큰 돈 벌고자 하는. 뭐 북미 실무협상 때도 실무협상 잘 돼가지고 정상회담 뭐 막 날짜 잡히면은 막 상한가 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욕심 아닙니까? 근데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내가 확률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아닌 것에 자꾸 소중한 돈을 베팅하지 말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3시 발표였기 때문에 3시 좀 넘어가면서 투매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고 그냥 저도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다시 주가가 내려앉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임상이 뭐 이제 완전히 실패로 시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내려서 만든 저점이 6만 뭐 4,4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임상을 다시 삼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어느 정도는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와중에 뭐 주가가 막 이렇게 가다가 어떤 뭐 재료 하나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나름대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8만원에서 만약에 7만원 사이로 주가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매력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제는 제가 뭐 이 기업을 완전히 이렇게 뭐 엄청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임상 삼상을 확실히 다시 한번 뭐 진행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 정도는 하고, 그 기대감이 확실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뭐 매수가 되셔야지, 그냥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매매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